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우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 연말 부동산 불황으로 전세가가 하락하면서 역전세난이 일어났습니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세입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빌라왕으로 불린 대규모 전세 사기까지 이 세간의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죠. 최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전세 사기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은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김포을 의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 이 법안이 통과가 돼서 다행입니다만은 좀 너무 늦어진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같이 있거든요. 예, 일단 대규모 전세 사기가 보도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만은 또 이 원인이라든가 왜 이런 일이 이렇게까지 발생할 수 있었을까 하는 궁금함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뭐 늦게나마 법안이 통과된 것은 다행인데요. 안타까운 점은 이것은 앞으로의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겠지만 안타까운 것은 지금 현재 발생했던 뭐 특히 서울 강서 지역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어서 조금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고요.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전세 사기 문제의 원인은 먼저 이게 굉장히 조직화된 범죄라는 것과 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좀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즉 건축업자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편승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그리고 이른바 바지사장 같은 임대인 뭐 이런 부분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조직범죄 형식으로 서로 간에 긴밀하게 네. 작전을 세웠던 것이고 또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최근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 전세사기 방지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이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과 경로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공인중개사를 찾아가서 주변 시세가 얼마냐 뭐 이런 정도를 묻고서 뭐 몇 군데 가보고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뭐 우리 이 기자님도 임대차 계약 체결해 보셨으면 다 아셨겠지만 그런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또 20대, 30대의 초반의 사회적 경험이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편에 있는 우리 젊은 청년층이기 때문에 더 그런 정보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좀 한계가 있었지 않냐. 크게 구체적인 두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예. 일단 지금까지 이제 피해 사실 위주로 보도를 많이 봐왔는데 일단 이게 법의 맹점을 활용한 그 악행이라 지금까지도 이런 행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아직도 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줄고 있는지 그 추세도 좀 궁금합니다. 뭐 그러니까 전세 사기 자체로는 이제 굉장히 정부 당국이나 사정 당국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조금 소강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다르게 역전세 문제, 깡통 전세 문제는 좀 다릅니다. 이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전세 사기는 의 개념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직화된 집단이 바지사장 건축을 하고 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우리 임차인도 모르는 사이에 전혀 변제 능력이 없는 나중에 임대차 보증금을 상환할 수 없는 사람에게 갑자기 이것을 팔고 이 문제가 돼서 이제 깡통 전세가 되는 이런 케이스고요. 역전세 문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 매매가에 그러니까 전세가율이라고 하죠. 매매가 이 주택의 가격의 전세가가 얼마인가. 그런데 갑자기 이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나중에는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 근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추적 조사하고 실거래가를 분석하고 있고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앞으로도 좀 심각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방 같은 경우 뭐 여러 군데에서 예. 대구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심각성들이 나타난 경우도 있고 서울 안에서도 여러 실거래가를 분석해 보니까 전세가율이 100%가 넘어간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진짜 현실화되면 더 큰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예. 전세 사기로 좀 돌아가서 계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전세 사기의 피해 사례들을 보면 아파트보다 빌라들 위주였단 말이죠. 빌라가 아파트보다 취약했던 배경 어디에 있을까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네이버만 쳐봐도 지금 이게 실거래가가 얼마인지 예. 보증금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정보가 굉장히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표준화가 되어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빌라 같은 경우는 그런 정보들이 제대로 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래 자체가 많이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고요. 거기에다가 가장 심각한 것은 신축 빌라입니다. 신축 빌라인 경우는 새롭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전혀 정보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의 말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보증보험을 들 때 감정평가사 이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봐야 하면 일부 이 감정평가사들이 여기 이 전세 사기 집단과 함께 조직화된 범죄를 저지르면서 더 높은 감정평가액을 제시해서 이게 실제의 가격보다 더 높게 마치 이 가격이 매겨진 것처럼 하면 자연스럽게 전세도 높아지고 그러면 나중에 보면 이게 실제로는 그런 가격이 형성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임차인으로서는 굉장히 곤욕스러워지는 상황입니다. 특정 지역을 좀 말씀드려서 조금 송구합니다만 서울 강서구 같은 경우가 교통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뭐 여러 가지 서울 지하철 5호선도 있고 해서 좋은 편인데 거기에 빌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항 때문에 고도 제한이 있어서 높은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고 빌라들이 많이 지금 형성된 곳입니다. 거기에 이러면 전세 사기가 많이 이번에 발생했던 것도 그런 것과 함께 다 이유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말씀을 하셨고 일단 아파트보다는 빌라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확인해야 될 정보의 어떤 제한과 환경이 부족했다. 자,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전세 사기 방지법이 통과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조금 더 아까 하나 더 빌라 문제에 더 덧붙이자면 또 빌라 가격이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는 보증금이 낮잖아요. 우리 그래서 신혼이라든지 청년 이런 분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보증금으로 월세가 아니라 전세를 이제 다 누구나 다 월세보다는 전세를 희망하고 전세보다는 자가를 희망하는 게 누구나 다 인상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요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더 피해가 좀 심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들이 자리 잡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피해라 더 안타까운데요. 이 전세 사기 방지법이 이번에 보완하고 있는 내용들, 주요 핵심 사안들을 좀 살펴보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법안의 명칭은 우리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민법의 특별법으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그 법에 이제 개정안을 내었던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세 사기 문제의 핵심은 정보의 비대칭성에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로 하여금 정보를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한다라는 것이 지금 핵심 사안입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이 요청한 경우에 여러 가지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만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또 차입 및 보증금의 규모 이런 부분들 또한 지금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임대인들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이 문제가 되게 되면 나중에 경매가 되잖아요. 경매가 되면 제일 먼저
환수해 가는 게 국세입니다. 국세, 지방세 등 세금을 먼저 환수해 가게 됩니다. 근데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이 얼마만큼의 국세나 지방세가 체납이 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 방법이 없습니다. 당연히 알려주지 않겠죠.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예. 해보면 그런 거 뭐 물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그런 걸 확인해야 된다는 걸 처음 안 입장이라서.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임대인이 그런 부분을 제공할 의무를 지운 거죠. 즉 미납된 국세나 지방세가 얼마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해서 납세 증명서를 제공하도록 해서 임차인들이 이 주택의 정확한 규모, 그리고 지금 임대인의 어느 정도의 체납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더 나아가면 나아갈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또 임대인의 어떤 개인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도 이런 정도의 정보는 알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 개정안이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 그 전세 사기건들의 대표적인 유형을 보면 실제로 기획하고 계획한 사람들은 이름이 쏙 빠져 있고, 명의를 빌려준 뭐 속칭 뭐 바지 사장이라는 사람들을 내세워서 수수료를 주고 또 보증금을 가로채고 또 그 보증금을 그 다음 세입자를 통해서만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사건이 벌어지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구조의 사건을 지금 전세 사기 방지법이 어느 정도 이게 해결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미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임대차 계약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인데, 저는 뭐 100%다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이제 임차인들이 이런 정보들에 접근할 수 있고, 또 임대인들이 반드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의무가 생김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개선 효과들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 정확한 이 거래 가격이 없기 때문에 그 감정평가사들이 여기 전세 사기 집단과 함께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평가사들은 우리 허그라고 하는 주택보증공사에서 보증보험을 들 때 감정평가에 참여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그런 부분을 시정토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정화된 노력들이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보고를 드립니다. 예. 일단 구매하는 사람이 잘 모를 경우에는 중개하는 사람들도 좀 확인하는 의무를 갖게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또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 그런 것들을 더 촘촘하게 작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제 국세나 납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기준이 생겼는데, 일단 집주인이 동의가 없이 세입자가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요청을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예.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법 말고도 제가 관련된 법도 발의를 했는데, 그런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법들 속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인중개사들도 역할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들도 그런 정보를 확인하는 의무를 가지게끔 그런 법도 지금 발의가 또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 많은 경우에 임대 사업자들이 이런 문제들을 또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 사기에 전력이 있는 임대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임대 업자로서의 자격을 제한하는 그런 관련된 법도 지금 발의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좀 더 되면 전세 사기를 방지하는데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제 피해자들 중에는 그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들도 상당수 됩니다. 근데 그 전세보증보험으로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또 다들 아닌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왜 그런 겁니까? 우리가 전세보증보험을 제도를 두고 있고 그거에 대한 반환율을 높이는 것은 여러 가지 이런 피해들을 좀 예방하려고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건데 전세 보증보험을 언제 드는지 아세요? 이 기자님? 계약을 하고 나서 아니면 계약을 할 즈음 좀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때 뒤늦게. 알아보고 예. 정확히 말하면 전세 보증보험의 가입은 계약이 완료된 다음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세 보증보험은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요. 요건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문제가 이거 되었을 때 이제 효과를 발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경매가 이루어지고 나면 여러 가지 체납된 세금이라든지 이렇게 나오고 나면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적고 그런 경우도 많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세 보증 보험이 계약 이후에 가입이 되는 거라서 그걸 심사할 때 보니까 이게 가입이 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가 상당수 있단 말이죠. 제가 그 전세 이번에 사기 피해자들 관련된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상당수 피해자들이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냐면 공인중개사가 이건 전세 보증보험이 다 되는 주택이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계약을 다 하고서 그 서류를 제출하고 나니까 이게 보험이 되지 않는 주택인 겁니다. 아이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전혀 이 보증보험 제도가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보증보험 제도만으로 지금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뭐 여러 가지 임차인들이 좀 더 챙겨볼 수 있는 그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좀 보완하기 위한 법안들을 지금 함께 많이 준비하고 계시죠?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인중개사도 더 적극적인 좀 의무를 가지고 이 책임성 있게 이 계약 관계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히 이제 임대인의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그런 관련된 공인중개사법도 발의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과거에 이런 비슷한 전력을 전세 사기를 했던 사람들은 임대사업자로 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두는 그런 관련 법도 지금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동료 의원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법안을 제출되어 있어서 우리가 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습니까? 전입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는데 그게 다음 날 발생합니다. 근데 당일날, 계약 당일날 임대인이 바뀌거나 여러 가지 전세 사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확정일자의 효력을 즉시 발휘하자, 효과가 발휘되자 이런 법안도 다른 동료원들이 지금 발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법사위를 통해서나 또 저희 해당 상임위에서 토론되어지고 이후 통과된다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 전세 사기 문제를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1분 정도 답변 시간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제 구제책도 되게 어려운 일이지만 궁금하잖아요. 좀 정치 차원의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이런 문제들에 대한 피해자 관련된 토론회들은 좀 여러 차례 가졌었고요. 앞으로도 저희 당 을지로위원회하고 저도 거기 소속된 의원입니다만 관련된 토론회가 이제 금년간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현재 발생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좀 법안을 저희 국토위원회 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이 문제를 좀 논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많은 피해자들이 그 청년층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고 그분들 나름대로 최대한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점과 관련되어서 좀 더 정치권과 제도적 차원에서 피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도록 빨리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저희가 질문 드릴 건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후에도 좀 같이 의논할 어떤 지역 현안들 시청자분들과 공유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마련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포을 박상혁 의원과 함께한 이슈토크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